그때 왜 빌라를 샀냐면, 빌라가 오르는 원리는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빌라를 사야 되냐면 불법 중축은 절대 없는 걸로, 누구한테 너무 소중한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전 무조건 사야겠다. 2년마다 현금이 나오는 투자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사다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샀던 그 물건이 생각이 났어요. 제일 좋은 부동산은 사놓고 까먹는 부동산인 것 같아요. 임차인한테 연락도 안 오고, 시세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팔 생각도 들지가 않기 때문에 까먹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있는데, 서울의 석촌역에 있는 빌라를 샀었거든요. 그때 왜 빌라를 샀냐면, 아파트가 상승한 후에는 반드시 빌라가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서울에 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빌라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19년 가을에 숙주나물님이 월급쟁이 부자들 거기 출연하셔서 강연을 하셨어요. 강남 빌라랑 강북 빌라랑 금액이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진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적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토지가 가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강남 빌라 지을 땅이 20억이라고 하면 강북 빌라 지을 땅이 10억 정도 했을 거예요. 건축비는 부산에 짓든 서울에 짓든 다 똑같으니까 건축비 10억을 얹으면 강남 빌라는 30억, 강북 빌라는 2억,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토지 부분이 훨씬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남 빌라가 지금 현재 저평가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2019년 당시에 제가 분석하려고 만든 거예요. 이 빨간 게 2007년도 서울 강남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급등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빌라가 오르더라고요. 아마 재개발 이슈 때문에 올랐겠죠. 이 서울 아파트가 2018년도에 급등을 했어요. 그 뒤에 이게 그래프가 또 한번 만납니다. 이제 빌라 상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때 아파트를 샀으면 사실 더 많이 올랐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빌라를 사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빌라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빌라가 오르는 원리는 이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생각이에요. 빌라가 필요한 사람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1등 빌라부터 100등 빌라까지 줄을 세웁니다. 꼴찌 빌라가 제일 쌌는데 갑자기 얘가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된대요. 그러면서 1등보다 비싸집니다. 그럼 얘는 수요층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빌라들이 줄어들면서 서울 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빌라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의 수요층은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신혼부부들한테 아파트 사는 건 그림의 떡이고, 서울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이나 신혼부부들, 그리고 직장이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불할 능력은 안 되지만 서울에는 꼭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오를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빌라를 사야 되냐면 되게 복잡해요. 빌라 사는 거는 제가 정한 기준에 딱 필터링을 하면은 사실 살 수 있는 빌라가 없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필터링을 걸었기 때문에. 2795선 중에 강남이고, 거기에서 도보 5분 역세권으로 골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9호선 급행역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석촌역으로 딱 찍었어요. 평행주차가 됐으면 좋겠고,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앞에 창문이 전망이 트여 있어야 됐다. 보통 빌라는 창문 열면은 맞은편 빌라가 보여요. 벽이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남향이어도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북향이고 도로 쪽으로 트인 게 나아요. 그럴 바엔. 그래서 전망이 꼭 트여야 되고, 기왕이면 남향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불법 중축은 절대 없는 걸로. 이거는 보는 눈이 조금 있어야 돼요. 보면 좀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이유는 전세 대출이 안 되고, 보증보험이 안 되고, 담보대출이 안 됩니다. 모든 제도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위반 건축물 딱지가 붙지 않았다 한들 언제라도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부터 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룸,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투룸을 샀습니다. 보통 애가 생기면은 빌라를 나오시려고 해요.
거꾸로 신혼부부들한테는 자금이 딱 빌라 정도 사이즈입니다. 먼저 지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서울 한강에 이렇게 있죠. 강남은 여기 있고 강남 옆에 송파구가 붙어 있습니다. 잠실 롯데타워가 여기 있으면 석촌역의 그 밑에 9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입니다. 8호선을 타면 분당도 갈 수 있고 9호선 급행을 타면은 강남도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가 전부 다 빌라예요. 빌라촌. 삼전동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거를 빌라 장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잠실 아파트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인 거죠. 저는 정확히 여기를 샀습니다. 여기 송파동 교회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 어때요? 전망이 뻥 뚫렸죠? 심지어 남향이에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전 무조건 사야겠다. 그래서 요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 집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윗집은 불법 증축한 거예요. 이건 업자들이. 원룸인데 방을 하나를 억지로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거는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이걸 사면은 나중에라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매우 거래가 힘들어집니다. 절대 처음부터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탁 트여 있고 앞에가 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영구조망 정도 되겠다. 이 송파동 교회가 망해서 없어지면 뭐 여기에다가 빌라를 올릴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이제 한 10년 동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없고 중개사님이 예전에 영상을 찍어 주신 건데 거실이라고 하기엔 좀 작죠. 그래도 신혼부부한테는 딱입니다. 네. 이렇게 안방에 있고 채광이 아주 잘 들어요. 남쪽으로 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이 침대 하나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도 신혼부부한테 너무 좋은 보금자리입니다. 이제 나와서 보면은 이 신발장이 소파 옆에 있게 돼요. 여기가 냉장고 자리고 싱크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작죠. 자, 여기 화장실에 보시면 있을 건 다 있어요. 샤워기도 있고 보일러도 화장실에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 작을 수 있는데 누구한테는 너무 소중한 화장실인 거죠. 그냥 무난무난해요. 2015년식이라서 여기 방은 방인데 침대도 못 넣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는 옷방이라든가 애기방으로밖에 못 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은 이렇고요.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 당시에 3억을 주고 샀습니다. 3억. 2019년도에 4,000갭으로 샀어요. 4,000갭이면 지방 아파트를 사실 4채를 살 돈이었어요. 너무 좀 많이 들인 게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 다음 해 봄에 플러스 P로 전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오히려 돈을 더 벌었죠. 그리고 지금은 호가가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3억 4천에 지금 호가가 매물이 나와 있고 이거를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갖고 있을 예정이에요. 이 투자의 원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전세금을 계속 올려받는 구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전세는 뭐 1,500만 원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네, 계속 2년마다 현금이 나오는 투자가 되는 거죠. 언젠간 돌려줘야 될 돈이지만 수요층은 넘치기 때문에. 요즘 가격은 얼마 정도 할까요?